임진왜란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던 1590년대, 조선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군의 맹렬한 공세에 수많은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학살당하던 그 시대. 그 혼돈 속에서도 조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절과 무장의 기계를 모두 갖춘 인물, 최경애는 진주성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긴 인물입니다. 그가 왜 죽음을 택한 장수로 불리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젊은 날의 최경애 그리고 무관의 길. 최경애는 1532년 전라남도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 사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능하고 기계가 뛰어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무예와 병법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과거에는 문가가 아닌 무가를 택하여 무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학문보다는 행동과 실천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무과급제는 단순히 관직 진출의 수단이 아닌 조선을 지키기 위한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특히 명종 이후의 정치 상황은 혼란스러웠고 외적의 침입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전국의 요충지를 전전하며 무관으로서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인망과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변방 방어와 관련된 임무에서 그는 예리한 전략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전술훈련과 병력 운영에 있어서 실전 감각을 갖춘 인물로 문관 중심의 조선 관료사회에서 보기 드문 실전형 무장이었습니다. 이후 전라병사로 임명되며 그의 군 경력은 절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최경애는 자신이 평생 맞닥뜨리게 될 진짜 전쟁을 예감이라도 하듯 끊임없이 훈련을 중시하고 병력의 기강을 다졌습니다. 병사들에게 엄격하면서도 신망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런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챕터 2 임진왜란 발발과 최경애의 소환.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조선 전역이 전란에 휘말립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한양까지 함락되었고 조선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고 관군은 흩어졌으며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정부는 기존의 중앙체계보다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장수들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최경애는 진주성 수비를 맡는 전라병사로 소환됩니다. 진주는 전라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경상도에서 밀려든 왜군을 막아야 했고 전라도까지 뚫린다면 조선의 곡창지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주의 전략적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최경애는 이 임무를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진주성에 도착하자마자 방어체계를 정비하고 병사들을 재조직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의병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민관군 통합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군사 지휘자이자 조직자, 그리고 심리전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진주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혼란한 병력 사이에서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무기는 낡아 있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진주성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장수의 충의자 절이었습니다. 챕터 3 진주성 전투, 불가능에 도전하다. 1593년 왜군은 다시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북상합니다. 제2차 진주성 전투로 알려진 이 전투는 9만 명에 이르는 왜군이 4천여 명의 조선 수비군과 민간 의병을 상대로 벌인 압도적인 전투였습니다. 최경애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퇴각이나 항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만이 있었습니다. 전투는 참혹했습니다. 왜군은 사방에서 성을 포위했고 대포와 하약, 대형 공성무기까지 동원하여 진주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경애는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병사들을 분산 배치하여 각 진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밤에는 기습전을 감행하며 적의 진을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조차 전투에 참여하게끔 독려하며 진주성 전체를 하나의 전쟁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백성과 병사, 그리고 의병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공동의 생존을 위한 연대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진주성은 며칠 동안이나 왜군의 공세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벽은 무너졌고 왜군은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군은 하나둘씩 쓰러졌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경애는 끝까지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적과 맞서 싸웠고 마지막까지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닌 조선의 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챕터 4 장렬한 최후와 불멸의 정신. 성 내부가 완전히 장악된 후에도 최경회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남은 병사들과 함께 자결을 결심합니다. 그는 남강에 몸을 던져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그의 결단은 조선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그와 함께했던 의병장 김천일 역시 순절하였고 진주성 내부에서 함께 끝까지 싸운 이들 대부분이 전사했습니다. 진주성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보여준 이들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전국의 의병 봉기를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진주성의 전사들은 조선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경회의 죽음은 단순한 패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교훈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진주성 전투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패배였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지휘력, 그리고 충성심은 조선 역사상 가장 고귀한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조정은 그를 위해 정문을 세우고 그의 공적을 기리는 묘비를 건립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며 수많은 사당에서 제사를 올렸고 그의 이야기는 구정과 문헌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진주성에는 최경회와 관련된 기념비들이 남아있으며 그의 정신은 여전히 한국인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챕터 5 조선의 무장, 그 진정한 리더십. 최경회의 리더십은 단순한 지휘 능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인간적으로 대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도 식량 배분을 공정하게 나누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책을 다각도로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령하는 자가 먼저 솔선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위험한 전장에도 맨 앞에 섰고 가장 힘든 일을 자처했습니다. 심지어 전투 중 부상을 입고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병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명령은 군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 의병들과 적극 협력하며 관군과 민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관료와 민간의 신분적 구분이 강했으나 그는 이를 넘어서 조선을 지키는 일에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실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주성 방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민중의 저항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직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그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경회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리더의 본질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챕터 6 문신이 아닌 무신의 선택. 조선은 유교 이념에 따라 문신을 우대하는 사회였습니다. 문가 출신이 정치를 주도했고 무신들은 종종 배제되거나 하급 실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경회는 이 틀을 벗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가 출신으로서 무장의 길을 걸으며도 학문과 도덕을 갖춘 인격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무관이었지만 학문에도 통달했고 충가요, 그리고 공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칼을 드는 전사가 아니라 지식 있는 무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전투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심리를 읽고 사회적 구조를 고려한 지휘로 확장되었습니다. 최경회는 수차례 중앙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지만 현장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장은 전장에서 빛나야 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조정의 권세보다는 성벽 위의 흙먼지를 선택한 것은 조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겠다는 책임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가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명예보다는 실천, 말보다 행동을 중요시한 그의 삶은 관료 사회에 길들여진 당시 조선과는 다른 결을 가진 리더십이었습니다. 결국 그 실천은 목숨을 바치는 결말로 이어졌지만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챕터 7 후대의 평가와 역사 속 위치. 최경회는 조선 역사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대장군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는 이순신이나 곽재우처럼 전쟁 내내 전장을 누빈 인물도 아니었고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지휘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전투, 진주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런 단호한 충절은 역사학자들과 후세 문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조선 후기 문집들에서 그는 호국의 상징으로 그려졌고 동학농민운동기에도 진주성 순절자들의 정신은 민중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경애는 단지 조선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의미가 재해석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 속에서도 그의 이름은 종종 소환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정신의 원형으로, 한국전쟁기에는 충절의 모범으로 언급되었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리더십 사례로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단지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에서도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남원과 진주에서는 매년 그를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교육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는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경애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챕터 8 현대에 되살아난 최경애의 가치. 오늘날 최경애의 이야기는 새로운 맥락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 충성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라는 키워드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개인의 안위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택을 한 그의 태도는 현대사회의 구성원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청년 리더십 교육에서 그의 생애를 교훈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군사 아카데미에서는 실전적 리더십의 대표 사례로 그의 진주성 전투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또한 현대인에게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무너지는 성, 닥쳐오는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최경애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충성과 명예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신념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기억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진주성의 벽돌은 무너졌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경애는 목숨으로 조선을 지킨 무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 단 하나의 죽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인물. 그는 단지 싸우고 죽은 장수가 아니라 하나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시대 정신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는 묻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은 무엇을 지키겠는가?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